마키오, 고고에 이케. 어둠의 세계에서 토네이도 마키오라는 엄청난 별명으로 불리는 야쿠자 조직의 차기 후계자 사카키 마키오. 来年の春までにそれができないようなら三代目は弟のミキオに継ぐ。 조직의 보스이자 아버지는 서류를 조작해 마키오의 나이를 10살 낮춰 17살로 기재하고는 そいつに頼んでその高校の3年に裏口入学できるようにしておいた。 야쿠자로서의 삶에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고등학교 교실은 전혀 다른 세계였던지라 전학 첫날 자기소개부터 스텝이 처참하게 꼬이고 맙니다. しまった。木の字が思い出せねえ。 바보 인증 제대로 한 마키오를 보며 반 친구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했던 졸업이었건만 중학교도 학교에 돈을 먹여 부정시험으로 겨우 졸업한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고등학교 교과서. 最後に誰に答えてもらおうかな。 선생님의 말을 단 한 글자도 이해 못한 그는 개망신을 피하기 위해 야쿠자의 서슬퍼런 기세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刺すな。俺を刺すなよ、とっちゃん坊や。 전학생 마키오와 눈이 마주친 생물 선생님은 그의 엄청난 기세에 눌려 잔뜩 쫄아버렸는데 멈추지 않는 마키오의 눈빛 공세. 刺したら殺す。 때마침 울린 수업 종덕에 겨우 위기를 모면한 그는 니코틴을 충전하러 갔다가 불량 학생들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俺に逆らう気か。は？高校生にメンチ切られてんの？ 어이가 없는 상황에 그 녀석들을 좁혀버리려던 마키오는 사고치지 않고 졸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あ、いった。 첫날부터 고등학교 조무래기에게 얻어맞아 기분이 더러운데 다음 수업은 하필 그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じゃあ誰にしようかな。 이번에도 그는 카리스마 눈빛으로 질문을 패스해보고자 했지만 담임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刺したら殺す。じゃあ榊くん。 가장 쉬운 문제조차 풀지 못하는 사카키 마키오의 압도적 멍청함에 또다시 수군대기 시작하는 반 친구들. あの問題わかんないとか言ってありえねえだろ。マジ頭ゆるいっすよ。調子悪いのかな。 녹록치 않은 하루를 보낸 마키오. 그는 조직원들과 나갔다가 라이벌 조직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お前エーゲ海の跡目から外されたんだってな。ふざけんな。 자존심이 제대로 긁힌 그는 학교를 확 때려치워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조직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음 날도 얌전히 등교를 합니다. どうした次読んで。 반 친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를 바보라며 무시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망신을 당할 뻔한 순간 그를 구해준 것은 옆자리 히카리의 속삭임이었습니다.滝。 히카리 덕분에 그럭저럭 학교가 다닐만해진 마키오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차를 타고 등교 중인데 감히 그에게 내리라 하는 부하 녀석들. 今日からここから先は歩いていただきます。歩く？ 야쿠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도보 등교까지 해야 하냐며 투덜거리던 그의 곁으로 엄청 빠른 무언가가 휙 지나가는데요. 옆자리 히카리는 여전히 태평하게 걷고 있는 그를 돌아보더니 수많은 학생들 틈에 섞여 두 사람도 정문을 향해 돌진했지만 교문은 그들의 눈앞에서 닫히고 말았고 결국 입구 컷을 당하고만 히카리와 마키오. 지각생에게 주어진 벌은 학교 공식 체조인 아그네스 체조였는데 체조 동작을 전혀 몰라 이번에도 바보 취급 제대로 당하고 교실로 들어간 마키오. みんな3年 A 組の一員でしょ。組の一員。 구기대회를 준비하는 학급 임원을 뽑으려 하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 담임선생님은 곤란해하는데 僕がやります。 조직이라는 단어에 자동 반응하여 일단 학급 임원을 한다고 했으나 어지간히도 말을 듣지 않는 반 녀석들. この腐れガキどもが人がおとなしくしてりゃいきなりやがって。 학급 임원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기만 하여 반 친구들이 기피하는 일은 몽땅 마키오에게 넘어왔는데 물론 냄새나는 토끼 사육장 청소도 그의 목. 見てんじゃねえ、あっち行けこら。あっちだこら。 순백의 토끼 앞에서 담배를 꼬라물려던 그는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는 토끼 녀석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大丈夫？手伝おうか。 히카리는 청소를 도와주며 자신도 구기대회에서 농구를 한다며 함께 연습하자고 하는데요. はい、行くよマッキー。おい。もう一回。はい。
농구공을 받아야 하는데 정면으로 오는 건 뭐든지 반사적으로 쳐내버리는 야쿠자의 버릇이 있어 연습 자체가 안 되는 마키오. 그가 던진 공에 맞은 오쿠모토는 자기는 원래 체육은 젬병이라며 안 한다면서 もうこれ以上恥かきたくない。 한 명이 빠지자 기다렸다는 듯 다른 멤버들도 투닥거리기 시작했고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교실에서 몸소 체감하는 마키오. 今までの俺は誰よりも強い自信があった。今は何も自信がねえ。 드디어 구기대회 날이 밝았지만 마키오네 반인 3학년 A반의 성적은 그야말로 처참한데요. 12対0で3年 B 組の 탁구는 반에 중국 유학생이 있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박살나버렸고 你会不会打球啊？ 배구 역시 영봉패. 全滅？バスケわかってるんだ。あ、うん。 놀랍게도 마키오네 반은 단지 4명의 선수만으로도 마키오가 몸빵하고 사쿠라 코지가 골을 넣는 단순한 패턴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요. 양호실에 숨어있던 오쿠모토는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마키오의 모습에 경기에 나서겠다고 했고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こうした方がやりやすいよきっと。 처음으로 5명 전원이 출전한 3학년 A반은 선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제 3점만 더 내면 역전인데 마키오에게 다가온 예상치 못한 위기. やっべえゴムが短パンのゴムが 한 손으로 흘러내리는 바지를 부여잡고 있던 마키오에게 공이 넘어왔고 그 순간 그는 고무줄 따위는 잊고 온 힘을 다해 날린 3점 슛 장렬. やったー 그가 팬티바람으로 달려가자 깜놀에 도망가던 여학생들도 이내 돌아왔고 모두가 기뻐하자 조직 운영의 진정한 희열을 느낀 마키오. ありがとう。楽しかった。お疲れ様。ありがとう。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부하들을 이끌고 오랜만에 카지노에 온 마키오. さすが兄貴。 연전연승을 거두는 그에게 매료된 듯한 금발의 딜러와 눈을 맞추고 있던 그때 걸려온 전화는 宿題のお時間です。 고등학교 과정은 아직 무리지만 마키오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ナルト、素晴らしい。分数の足し算と刻算はもう完璧です。 하지만 마키오에게 최대 난관이 닥쳐왔으니 그것은 바로 期末テスト。 담임이 과목별로 30점 이하는 추가 시험, 그마저 통과 못하면 낙제라고 하자 멘붕에 빠진 마키오. 卒業できない？榊くん？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야쿠자의 방식으로 선생님을 매수하려고 나선 마키오가 준비한 것은 바로 두둑한 현금 다발. ですねこれ 마키오의 은밀한 매수 시도는 하필 반 친구 사쿠라 코지가 목격하는 바람에 좌절되었고 では、始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기말고사를 맞이한 마키오는 갬블하듯이 답안을 적을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발표된 시험 결과. もしかしてお前本物のバカ？ 전교생 중 유일하게 낙제점을 받아 추가 시험을 봐야 하는 마키오는 히카리와 사쿠라 코지의 도움으로 추가 시험을 준비했고 드디어 시험 당일. これ貸してあげる。 히카리는 그녀와 모든 시험을 동고동락하며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시험용 승부펜을 마키오에게 빌려주었고 그래서인지 아무튼 추가 시험은 통과. 初恋？胸の中は小人が叩いてる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키오. 그는 담임이 과제로 내준 첫사랑이라는 책을 읽었고 같은 반 히카리를 떠올릴 때면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져서 당혹해하는데요. 胸の中の小人が 어느 날 방과 후 교실에 히카리와 단둘이서만 남게 되자 엄청나게 긴장해버린 마키오는 그녀에게 펜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これあ、こ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펜을 돌려준 마키오. 히카리가 가버리자 또다시 느껴지는 가슴 속의 이상한 감정. 何なんだこの胸の小人は 가슴속을 세차게 두드리는 난쟁이 때문인지 야쿠자답지 않게 몹시 감상적으로 변해버린 마키오. なんで夕日があんなに赤いんだろう。 다음날 등교길에 갑작스레 비가 쏟아져도 여전히 그는 감상적이기만 한데요. なぜ雨は降るんだろう 비를 흠뻑 맞고 있는 마키오를 발견하고 저 멀리서 달려온 히카리는 우산을 내밀며 じゃあ一緒行こう。 좁은 우산 아래 지척의 거리에서 히카리와 나란히 걷자 또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마키오의 가슴속 난쟁이. 小人が大きくなってる
섹시한 어른 여자들을 숱하게 만나왔기에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감흥도 없다고 자부했던 그였기에 첫사랑의 감정은 더욱 거대하고 혼란스럽게 다가오는데요. 嬉しい恥ずかしの痛みは一体何なんだこの野郎 여름방학 보충 수업의 마지막 이벤트로 담력 훈련을 하게 된 마키오는 운명처럼 히카리와 짝이 되었습니다. 大丈夫？もしかしてちょっと怖いんでしょ？がこうバババクするっていうか 그의 말을 들은 히카리는 그의 손을 잡더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고 그 순간 마키오의 심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 心臓が飛び出しそうだ 겨우 목적지에 도착한 두 사람,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양초는 꺼져버렸고 히카리가 그의 눈을 바라보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마키오는 괴성을 지르며 달려간 그는 애꿎은 나무에 주먹질을 하며 가슴속의 난쟁이를 저주했지만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これは初恋なのかこの野郎 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혼절해버린 마키오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는데 담임이 전해준 히카리의 소식. 途中で置き去りにするなんて最低ってすごく怒ってたわよ。 히카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키오는 부하에게 먼저 사과 연습을 해보는데요. 本当にすいませんでした兄貴らしい男らしさに欠けるっつうか。逃げて悪いかこの野郎 다음날 그는 연습한 대로 용기를 내 사과를 해보려 하지만 그를 본체만 채하며 외면하는 히카리. おはようございます 私密着だった。 친구들마저 겁쟁이에 비겁하다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光がかわいそうじゃん。男として最悪だよ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는 마키오를 바람둥이로 제대로 오해한 나머지 触らないで。榊くんなんか大嫌い。 히카리의 그 한마디에 절망한 그는 차마 학교에 나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榊くん今日も休みか。あいつ本当に不良になっちゃったんじゃん。 두 사람을 보다 못한 여학생 3인방은 직접 마키오를 찾아와서는 何やってんのマッキー。こんなんじゃ光がかわいそうじゃん。 마키오는 히카리가 자신을 싫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고 그녀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マッキーのこと嫌いじゃないんだよ。 그녀들은 여자는 정말 싫어하는 남자에게는 화조차 내지 않는다며 물론 히카리도 좀 답답하다고 덧붙입니다. そうだから可愛いのにずっと彼氏できないんだよ。もうてか私たちも彼氏なくない？ 어느새 마키오와 히카리가 아닌 자신들의 연애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녀들. っていうか聞いてないんだけどその話。話題を戻してもら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겨우겨우 어색하게나마 히카리와 다시 마주하게 된 마키오. さっき勝手にいじっちゃダメだよ。 친구들은 두 사람의 메일 주소까지 강제로 교환하게 하여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이가 된 두 사람. 今度はお弁当作るから一緒にどこか出かけませんか？ 어느덧 계절이 지나 다시 동복을 입는 날. 등교하던 마키오는 저 멀리서 달려오는 히카리를 보고 숨 못하고 말았는데요. おはよおはようございます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그때 누나에게 달려온 히카리의 동생은 마키오를 훑어보고는 う。おじさん誰？おじさん 히카리의 동생이 뭐라고 하든 말든 마키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俺は今日こそ梅村さんを 체육 시간에 엄청난 유도 실력을 선보이며 히카리에게 점수를 딴 마키오는 다시 한번 この調子でハートをゲットしてやる 마키오는 히카리와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깜빡하고 그녀와의 달콤한 미래까지 꿈꾸게 되는데요. わては極道の女房や。お前らやっちまいな。 드디어 다가온 두 사람의 데이트 날. 친구들은 연애 쑥맥인 두 사람에게 코칭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デートは一緒に帰ることだよ。一緒に帰る。アグネスロードで勝負だ。アグネスロード 결국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커플들의 하굣길로 알려진 아그네스 로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プリクラアイス。ベンチでおしゃべり 친구들은 두 사람을 억지로 마주 세웠고 먼저 용기를 내 입을 여는 마키오. 一緒に帰らない？ 두 사람이 걱정된 친구들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히카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 마키오. ゴルフか貴金属かギャンブルか 이런저런 어색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데이트 제1관문인 스티커 사진기. これがプリクラか 스티커 사진을 찍은 후 두 번째 포인트인 함께 아이스바 먹으며 걷기까지 완수한 두 사람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벤치에 앉았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진 마키오. この後はどうする？バーでも行くか？カジノか？キャバレーか？ 문자를 받은 그녀는 동생들을 봐야 해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의 집에 따라와 버린 마키오. 姉ちゃんお夕飯は今作ってるでしょ 잠시 후 히카리의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던 마키오는 그녀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되는데요. 小さい時にお父さんの会社が潰れてヤクザみたいなのがうちに来たことがあるんだ 그녀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경멸한다고 했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한 야쿠자의 후계자 마키오. 俺はヒーローなんかじゃねえ。とんでもねえ悪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겁도 없이 양아치 녀석들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었는데 순간 마키오에게 떠오르는 그녀의 말. 暴力振るう人は軽蔑する 마키오는 주먹을 쓰지 않고 양아치 녀석들의 공격을 묵묵히 막기만 했고 결국 때리다 지쳐 가버린 녀석들. 부하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 마키오. 부하들은 어떤 녀석들인지 찾아서 박살을 내버린다고 하지만 いや、いい。痛えぞ、この野郎。 마키오가 아픈 것은 얻어맞은 상처가 아니라 히카리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한 마음이었는데요. 榊君大丈夫です。 마키오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혼란스러운 히카리. 光にかっこ悪いとこ見られたから気にしてるだけだよ。私嫌われることしたのかも 계속해서 그녀를 피해 다니던 마키오 앞에 나타난 것은 히카리의 동생. お姉ちゃんがこれ忘れちゃったの 梅村さんの勝負ペン。 그날은 바로 우메아라가 대학 추천 시험을 보는 날. 잠시 주저하던 마키오는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고 수험생 이외에는 통제되는 정문 따위는 가볍게 통과해버립니다. 수험생 대기실에 있던 히카리는 밖에 소란을 듣고 뛰쳐나왔고 드디어 다시 만난 두 사람. どうしたの試験頑張って。 급히 시험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히카리는 마키오에게 試験が終わったらこの間の公園で会おう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려다가 첫사랑 아리까지 하게 된 마키오는 과연 사랑과 조직을 둘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영화 두사부일체를 원작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일본 특유의 과장된 코미디와 감동적인 학원물의 색채를 입혀 한일 양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야에 가까운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20%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해요. 평균 시청률 18.9%, 최고 시청률은 23.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조지 칸토에이게회의 차기 후계자인 사카키 마키오가 무식하다는 이유로 보스에게 파문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17살 고등학생으로 편입하여 벌어지는 좌충우돌 성장기를 그리는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입니다. 싸움은 천하제일이지만 산수도 못할 만큼 무식한 사카키 마키오, 나가세 토모야 특유의 안면 근육을 활용한 코믹 연기와 진지한 카리스마의 간극이 일품인 작품입니다. 거기에 가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아라가키 유이의 리즈 시절 청순함을 볼 수 있는 대표작으로도 사랑받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영화 두사부의 일체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한국의 조폭 코미디를 일본식 학원물로 완벽하게 변주하여 폭력성보다는 청춘의 소중함과 우정에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영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 다시 봐도 유치함 속에 뼈있는 교훈과 감동이 있어 정주행 필수 일드로 꼽힙니다. 작품의 현지화도 사랑받은 이유지만 배우들의 열연 역시 극찬을 받은 이 작품은 나가세 토모야의 인생 캐릭터라 언급되며 사카키 마키오가 곧 나가세 토모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뷰 영상을 만드느라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도 여전히 재미있고 나가세 토모야의 연기에 계속 웃고 아라가키 유이의 귀여움에 계속 미소 짓게 되는 드라마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드라마야말로 시대를 타지 않는 힐링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 역시 적극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리뷰로 만나보신 드라마는 나가세 토모야 아라가키 유이 주연의 2006년작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이며 현재 시청이 가능한 국내 OTT는 없습니다.